네, 안녕하세요. 제가 20분 특강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저기 우리 김 박사님이 특강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인공은 우리 김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김 박사님이 그냥 이 안목에 대해서 좀 한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은 이제 제가 퇴임하고 나서 이제 좀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국공립대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의 밖에 나가는 거를 좀 못하게 합니다. 특히 김영란법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데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제 해주긴 하지만 공식적인 강의는 좀 잘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해봐야 됐는데 제가 앞으로 어떤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테 주제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정년퇴임 시작하기 전부터 세상과 소통하는 글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게 오늘도 인생을 색칠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낸 책이 스타벅스에서 이제 그게 뭐냐면 삶을 사는 게 어느 날 뭐 날씨도 여러분 굳은 날씨가 있고 요즘 뭐 변동 굉장히 심했잖아요. 굳은 날씨도 있고 오늘같이 또 좋은 2, 3일 동안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비바람도 치고 힘든 날도 있는데 사실 다 그게 삶에도 똑같은데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나의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나날의 삶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뭐 좀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나쁜 일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이제 그게 잘 아시다시피 이 고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사실 뭐 평생에 한 권의 책밖에 한 권이 아니라 작품 한 점밖에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세계적인 박물관이고 우리가 그 그림을 우리 집에다가 모셔놓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버렸지만 그때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고거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그린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날이 내가 사는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데는 어제의 그림도 좋았지만 오늘 그림도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근데 특히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탄력성과 자기 회복력이 큰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정년 퇴임하면서 이제 운수 좋게 코로나 이후가 됐잖아요. 그 전에 정년 행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년할 때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직원분들 100여 분이 넘게 저쪽에 진도의 솔비치라고 하는 곳에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행사 겹치긴 했지만 제 행사를 같이 하는 그래서 정말 하룻밤 같이 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참 행복하게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학 잘 아시잖아요. 대학 미꾸라지 3마리는 줄 세울 수 있어도 대학 교수 생업은 줄 세우기 힘들다. 각자 다 똑똑해요.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 과에 있는 사람은 소통하기 힘들어요. 이게 다른 과에 있는 사람하고는 친한데 한 과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맨날 싸워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교과목, 그 교과목이나 이제 강사 체험할 때 특히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알고 보면 핑계를 어디 대냐면 학생들 그럴 듯한 걸로 이거를 배워야 뭐. 근데 속셈은 딴 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포장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프로그레스 테스트의 침대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때요? 그 도적놈이 저기 작으면은 늘려서 죽이고 저기 크면은 잘라서 죽였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사회 구성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 어떤 이익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잣대를 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교수님들은 뭐 제가 그러니까 그럽니다 해야 또 그분들도 설득이 당하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대학 교수 생활 이렇게 한 30여 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결국은 제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그게 뭐 학생한테 이익이다 뭐가 좋다 하면서 자꾸 주장을 했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싸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무 프로그레스 침대처럼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자. 이제는 조금 여유있게 좀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은 불교에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세우스 왕자한테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에? 지가 말한 침대에 테세우스 왕자한테 잡혀가지고 똑같이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역시 사람이라는 게 밖으로는 객관적이고 뭐 바람직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게 기대에 차지 않으면 상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탐진 아닙니까? 화를 내면 전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 말한 식으로 제대로 사유를 못해요. 터널시아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욕망에 의한. 그게 치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탐진치가 어울려서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좀 행복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느냐 이렇게 봤더니 내가 기대하고 탐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해. 자유롭지 못하니까 역시 행복하지 못해.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인생을 색칠한다 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는 그 색칠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열정적인 색도 있고 밝은 색도 있지만 어두운 색도 있고 또 침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색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울려지는 게 사실은 삶이더라고요. 부부도 어때요? 싸울 때 뭐 땅 굳어진다 이런 말처럼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그 무관심. 아이들한테도 가장 큰 상처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사고 치는 거 있잖아요. 사고 치는 게 왜 사고 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그래도 관심이 있나 없나 보려고. 그게 관심이라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 친하고 서로 화합한 사람끼리 좀 틱틱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애정이 삼아있으면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애정이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원심되지. 그렇죠. 소위 말하자면 무관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근데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기대해서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을 해서 제 첫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왜 저기 그렇게 사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매체가 필요하더라.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 못하더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뭐 인생이 색칠한데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게 뭐냐면 희망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쓴 게 제 손주의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속삭임이라고 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책을 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희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좌절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다 이야기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마치 어때요? 판도라의 상자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망을 우리가 안고 살면 결국은 뭐냐면 성공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선물이 뭐냐면 판도라의 상자에 닫아진 것처럼 우리가 그 귀한 희망의 선물이 있는데 희망의 선물을 잊고 살더라. 그거를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선물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행복을 위해서는 그 마음의 숲을 거닐다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했더니 마음에서 오더라. 마음이 바로 행복을 지어주는 거더라.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더라. 그거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정년을 앞두고 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교수들이 싸우고 뭐 욕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방아착 내려놓아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스님들하고 며칠 전에도 뭐 절도 많이 갔다 오고 5대 정멸 모궁도 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하고 배우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카톨릭이기 때문에 부활적인 측면에 보면 거듭남입니다. 내려놓으면 거듭나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잘 정리해서 내려놓으니까 참 나도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주제가 됐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새해 첫 강의를 이 주제를 했어요. 이 주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 전문가기도 하니까 애니어그램 학회에 가가지고 10년에 특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1시간 20분 정도 그 특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 첫 시작이 상당히 좋다. 앞으로 출발점이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내 생에 아름다운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강사료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뭐 기업체는 많이 받습니다. 근데 뭐 공무원 집단 적게 받습니다. 가난한 집단은 안 받습니다. 밥 사주면 다행이고. 그렇게. 근데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제가 좀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하니까 제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미술 평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림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제 주제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이지 큰 뭐 아까 말한 뭐 명화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제가 한 100몇십 점 정도의 그림을 샀으니까 그 그림을 많이 제가 돈이 좀 생기면 그거 해갖고 그림 사고
예술가도 도와주고 정말 예술가들이 그 물감이 없어서 그 못한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색과 사유가 깊은 예술가일수록 친교성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세일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명하게 뜬 것들은 전부 매스컴 빌리고 예를 들면 주위 사람들 빌려가지고 자기 거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까 저기 제가 말했던 고흐처럼 그림만 그리지 자기가 그 그림을 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런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작가들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림도 팔아주고 막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인문학 강의도 하고 문화예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좀 차도 마시고 우리 김준혁 시인님 뭐 차 좋은 차 재배도 하고 만드시지만 그래서 제가 차도 지금 모으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녹차나 이런 거는 해차를 구입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뭐 보이차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좀 구하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좋은 차 있으면 얻어오기도 하고 한두 편씩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술도 좋아하니까 우리 김 박사님 술은 못 드시더라고요. 술을 마시니까 해외에 나가면 정말 좋은 술들이 있잖아요. 좀 연세를 사야 좀 먹을 수 있는 술. 이제 저 혼자 먹으려고 하면 저는 혼자 술을 안 먹습니다.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지금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 살롱에 와서 같이 한 잔씩 내가 주면 그분도 이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금씩 가서 같이 나눌 거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와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정난하니까 너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원섭섭하지 않냐고. 그래서 시원하다고. 섭섭한 건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과정 중에 교수라는 일을 한 것이지 교수 자체가 내 삶의 목적도 아니었고 지방대학 가서 뭐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제가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핍박으로 생각 안 하고 그 대신 저는 정말 여유있고 편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툼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저는 제 연구실을 오동나무로 다 깔았거든요. 그리고 저기 편백으로 책장을 짜가지고 홍송하고 편백으로 짰다가 딱 들어가면 그 냄새가 납니다. 이제 앉아서 전 차 먹고 얼마나 선량 한량처럼 지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또 즐거웠냐면 즐겁다고 보면 안 되겠다. 좀 서글픈 사람은 상대였으니까 제 동료 중에서 같이 할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삶이란 게. 그 다음에 명예퇴직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 못 견뎌서. 그래서 같이 제대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소만 이렇게 제대하게 되니까 이것도 축복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지. 그래서 아쉬움을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김정수 박사님이 정말 김 교수님이 훌륭하신 게 역사로서 배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당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겠다고. 그것도 새로운 사유를 통해서 거기에 가서 제가 그 뒤에 김 박사님이 몇 자 적어주시라고 해서 서너 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너 줄 적어주는데 제가 어떤 기분을 들었냐면 우리 김 박사님하고 저기 홍 선생님하고 저기 우리 어디 갔죠? 시경정 그렇죠? 시경정 소세원 이쪽에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시경정 글을 볼 때 담양에 있는 시경정 아까 시경정 있었잖아요. 고름자 드신 거기를 같이 갔었어요. 저희 새
분이 모여서 밥도 맛있게 먹고 차도 먹고 그다음에 식용장에 가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기분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냐. 실천했어요.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안목이라고 하는 출판을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출판한 출판사 스타벅스도 뭐 유명한 출판사이긴 한데 그 출판사 사장님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해요. 왜냐면 광고 한 번도 못 해줬다고. 광고 한 번도 못 해주고 그랬다고 미안한데, 우리 김 박사님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에 그냥 전면에 그냥 크게 이게 출판사들이 감각과 촉이 있거든요. 저는 안 뜰 줄 알고 안 해준 것 같아. 근데 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한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처럼 시리즈로 해서 잘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은 학문적인 거를 줄이고 일상적인 걸로 회복을 해야 돼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역사학자는 사실 그래도 적어도 사료적 근거라고 하는 게 1차 사료에 근거해서 고증해서 쓰는 게 맞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에 그 맛깔스러운 대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본인의 어떤 그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역사를 알아보는 어떤 걸로 바꾸시면 저 책은 우리 김종수 박사님의 스타일이다. 거기에 리듬이 있다. 그래. 그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듬에서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글을 쓰지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림하고 짧은 글을 화장실에서 한 2분 내지 길면 5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이제 한 100여 편 막 이렇게 넣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더 짧게 글을 써볼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글을 안 읽더라고요. 그런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것처럼 행복한 요인이 없는데, 저는 행복한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도 그렇잖아요. 편식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싫어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 아까도 우리 김 박사님 얼마나 배려를 하십니까? 저도 무슨 탕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름이 독특해서 우리는 되게 황태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황태탕 이야기하는데 아까 뭐예요? 뽀글이 어글탕. 뭘 어글어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글탕인데 우리 같으면 그냥 먹어보면 되는데 못 드신 분을 위해서는 뭐 다른 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시잖아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인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또 행복한 것 같아요. 호기심.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제가 이번에 어저께 간 여행도 제 구산다해라고 차 모임이 있거든요. 차 모임에서 두 분이 다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여자 교수님하고 저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몇 명이서 사실은 여행을 간 거예요. 기념으로 해서 여행 간 거고, 그 전에는 태국이 치앙마이를 한번 갔거든요. 치앙마이 갔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 비행기하고 호텔은 저희가 예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가이드맨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스케줄을 짜면 그 사람은 거기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차 가져와서 차하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태국 우리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관광으로 갔으면 안 했을 텐데 저희 요리 코스 같은 거를 해뒀어요. 이렇게 선수 만들어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열 몇 가지 요리를 만들었거든요. 열 몇 가지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근데 사실 저 향차익인 게서 어떤 고수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안 좋아하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그런 용기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냥 너무 안전빵으로, 예를 들면 그냥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몰랐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런 호기심을 발동해서 새로운 곳에 가보고 또 새로운 맛도 봐보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우리 밴드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밴드에 초대해 봤더니 맨날 만나서 술 먹는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뭐 말은 무슨 문화 모임 막 이렇게 했는데 맨날 저녁에 술 먹는 거야. 가서 남녀가 만나서. 저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데는 못 갑니다. 막 나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가는데 안 그렇게 생겼죠. 뻔뻔하게 생겼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야 그 세계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킹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서울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게 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의 사람들을 만나서 제 의견도 한번 이야기하고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시도해 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은 내가 잘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나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행복하고 내가 앞으로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마지막으로 막 시간을 많이는 못 테니까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상담해서 하는 프레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들은 한번 앞뒤로 보시고 저 사진도 하나 좀 찍어주세요. 혹시 여러분 있으면 저 사진. 예. 네. 옆에 한번 얼굴 보시고요. 자, 이야기하십시오.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자, 이야기 한번 하세요. 자, 나는 서로 보세요. 서로 보세요. 앞뒤로 보세요. 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자,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